제가 이제 도굴범 얘기만 듣고 이제 민사상에는 그걸 가능한데 형사상은 증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서상복 씨가 이제 훔쳐서 조영훈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영훈 씨는 민속 확당을 해요. 그런데 그 조영훈 씨 집에 있던 것을 배익기 씨가 이제 항상 조영훈 씨 집에 가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배 씨가 조 씨 거를 훔쳐간 거잖아요. 갖고 간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제 조 씨 것을 배 씨가 가져가. 그러니까 그게 절도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지금 실지 조사서를 내가 봤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조사서에 보면 조영훈 씨는 개짝 위에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증언들도 해놓은 것들을 보면 어느 날 이제 배익기 씨 하는 얘기는 나는 다른 걸 사면서 이걸 서비스로 받았다 하나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고 이제 조영훈 씨는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어제 얘기에 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스님 결국 대법원 판결은 그게 조 씨 거라고 났잖아요. 절도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상복 씨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형사상 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민사소송에 갔을 때는 배익기 씨하고 조영훈 씨하고만 이렇게 이제 이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배익기 씨가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죠. 우리 집 수리하다가 나왔다. 이래. 근데 집에 오다가 그거 내 거다 조영훈 씨가. 그렇게 해서 이제 조영훈 씨하고 이제 그 달라고 해서 안 준 거예요. 그때 형사고발했다가 증거 좀 기각을 시켜요. 민사소송 3년간에 걸쳐서 조영훈 거도 손을 들어줘요. 그 와중에 이제 안 주니까 다시 형사고발을 하면 감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익기 씨 감옥에 있고 그 와중에 서상복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도굴범 1인자라고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이 증언을 할 때 나 그것은 내가 광사 복장용으로 훔쳐서 조영훈한테 팔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제 그게 언론에 이제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영훈 씨가 이제 2010년도 무렵에 그걸 갖다가 다시 문화재청 이제 시체가 없는데 기증식을 해버린 거죠. 선생님 잠시만요. 그러면 서 씨는 그거를 자기가 도굴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걸로는 아니고 이제 다른 걸로.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왜 형사처벌이 또 안 되죠? 본인이 도굴했다고 지금? 그거는 이 증거가 입으로만 말로만 한 거이기 때문에 그걸 자백으로는 안 된다 이거 증거가 있어요. 유가 원칙에서 딱 떨리는 게 아니마이다요. 그걸 정하면 맞는데.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엄청 심각하지. 배 씨는 그러면 그거 조 씨 거를 가지고 가서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아까 구속됐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럼 다른 걸로 구속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훼손에 대한 걸로 문화재에 대한 훼손에 대한 걸로 이제 된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보고. 아니 그러면 쌤 이제 나중에 이제 조 씨가 문화재청에 기증을 했잖아요. 그럼 조계 정도는 그 정보를 알았나요? 미리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아니 그거는 이제 몰랐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스님이 거기 기사에 뭐 유감이다고 문화재청에 대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한참 그 서지에 대한 관심만 가져서 그래서 내가 배익기 씨를 이제 광사 형사상 1심에서 광사 복장 유물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판사 입장에서도 증거가 이제 서상복 얘기만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다양한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김기현 판사가 이건 광사 복장 유물일 수밖에 없네 해서 광사 복장 유물로 판결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당대표 김기현입니다. 재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계종의 어떤 정보 수집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당시 떨어졌다고 봐야 돼. 분명 우리 종단 재산인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그냥 어떻게 보면 넉넉한 문화재청에 뺏긴 그런.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그 조영훈 씨하고 배익기 씨하고 있는데도 조영훈 씨는 이제 또 이걸 서상복 씨한테 샀다는 어떤 정확한 또 얘기를 안 해요. 서상복 얘기만이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도 누가 하나 주고 삐죠? 조영훈 씨는 돌아가셨죠. 저희도 주고 삐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아마 스트레스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면 스님 이게 될까요? 조계종단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물론 기증은 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광흥사과 내가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이제 하는 게 당해 사찰에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광흥사과처럼 유물로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조계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행정적인 일은 우리가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행정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이제 이 종단에 이제 소속이 돼 있지만 이제 그 맥락을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 모든 것은 다 당해 사찰인 거야. 내가 이 모든 책임은 행정적인 것만 총무원장의 이 주지를 내가 임명을 받지 이해갔습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땅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허락은 받으셔야 되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제 그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옛날 이제 표충사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표정 선생님 회의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다시 땅 돌려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제적당하고 뭐 또 구속도 되셨고. 구속 되겠다고요? 아니 그럼 쌤 그게 가능성이 있으세요? 우리 여기서 제소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일반 우리 이제 사람들은 스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 책 한 권에 대한 그 집착들인 거야. 사실은 그 책은 뭐 1조니 2조니 뭐 이 천억이 이제 100개씩 천억 내놓으면 난 내놓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다 훼손이 많이 돼버렸어요. 불도 타기도 하고 뭐 가치성이 거의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렇지만 백기씨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뒷빌하고 뭐 하다 보니 국회의원도 나오기도 하고 그걸로 자기 재산이라고 이제 해서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뭐 대단해요. 배짱이나 해봐도 그 물건입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판사한테도 아주 그 얘기하는 게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는 그 소유권이 저 헌법 아래 우리가 국가가 있듯이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다 관리하고 지시받고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에서는 우선 보호만 하는 것이지 그 법적인 그게 없습니다. 모든 국보 보물은 다 문화재청에서 다 다룬 일이에요. 그걸 팔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어떤 이 소유권만 이제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 이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언론 인터뷰도 그랬지만 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이제 조영훈 씨는 그걸 기증식을 그때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는 걸 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받는 것은 유감이다. 그렇지만 이건 어느 개인의 내지는 한 단체가 가지고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소유이기도 하고 우리 인류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개인한테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그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스님 소송은 안 하실 거예요? 광흥사로 다시? 이제 그게 이제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국가를 상대해서 해서 나는 그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이 보물로 되든 국보가 되든 이렇게 하더라도 광흥사본이라 이것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상주본도 뭐 상주에서 나왔다 상주본이라고 하는데 광흥사본으로 해야 맞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지금에 있는 간송에 있는 후민정음 해례본도 이 광흥사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광흥사본이다. 나는 이제 이렇게 그 본이라는 이름 붙일 적에는 그런 본이 아니걸요. 저 상주 아까 선생님 어제 이야기 진주 이런 지역적인 거기지 강사다 우릉사다 이런 그 보는 그 로컬적인 거는 붙여도 전체적인 거는 못 붙일걸요. 그것도 이제 사찰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직지가 흥덕사에서 찍었다는 이유로 흥덕사본이라는 청주가 또 그런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우리 상주본은 어디서 찍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상주 사람이 상주에서 업체가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주로 상주본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다 서상국씨 훔쳐가고 조영은 다 상주분들이에요. 조영훈 씨도 그러면 해본 뒤에 거기에 강기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 안 나와 있어요. 강사본이랑 안 나와 있죠. 그럼 훔쳐갔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 그럼 스님 뭐 소송은 안 하시고 그 광흥사 본이라는 이름만 좀 넣으면 되신다. 이거 스님이 바라시는 건 그건가요? 네, 나중에 이제 그게 나왔을 때 나왔을 땐 그때는 좀 광흥사로 다시 환지본처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닥에 있는 이 내면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서지만을 관심을 다 갖고 그걸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미래의 어떤 뭐 먹거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아주 이제 세계 공통 문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신과 사상이 더 중요해요. 그의 철학 이렇게 이제 만드는 예민 사상 이런 게 이제 다 세계화돼야 되고 훈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음은 바로 부처님 말씀이나 진리 그 자체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거 김계인이가 어디 판을 상주에 있을 때. 상주 지원장으로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건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인데 이제 그러다가 저 근데 이게 불교가 분별 차별이 아닌데 자꾸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하면은 차별이 아니고 인간적인 거.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이제 그런데 뭐 나한테는 아주 그렇게 해준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 나중에 한번 만나면 아이고 감사하다는 이런. 근데 그것을 판사가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 증거가 정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맥락에서 정황적으로는 여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도 이제 신문 기자들 내지는 모든 기자들도 여기 광어사본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저한테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취재한다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문화재청, 뭐 조영훈 씨, 백기 씨, 또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는 광사가 자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걸 이제 사파전으로 해서 미스테리 해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PD한테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들 막 이렇게 설명하고 사실은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 단도직입적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아주 중요한 신미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이 지공스님과 그 연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직지도 사실은 지공스님의 제자인 백운 경안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게 모든 인쇄문화나 이런 것들은 사찰에서 기본적으로 다 했다. 그리고 각수나 내지는 종이를 만든 건 다 스님들이 강제 노역을 했고 그 실록에도 그런 게 나온다. 하도 스님들이 이제 종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강제 노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죄를 넣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거의 금하고 같으니까 종이를 만드는 어떤 이런 게 그래서 사찰에서 거의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글을 잘 또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글을 알기 때문에 그 각수들이 거의 대부분 스님들이 했었던 것이고 일반인들은 이제 봤을 때 일반 유학자들도 사찰에서 유교 경전들도 이렇게 이제 각을 해가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에 있는 이제 뭐 소송에 대한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든 뭐 그걸 환지본체 해야 된다. 앞전에 내가 이제 직지도 이제 강의했을 때 똑같지만 사실은 있는 자리에서 잘 보존돼 있었을 때 이때가 그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지금 정말 잘 보관이 돼 있어요. 거의 지금의 현대 서책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관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한지보체에서 우리가 가져왔 옛날에 이제 뭐 1895년도에 이제 뭐 그 프랑스로 넘어갔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자체도 보관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6.25 내지는 그때는 정말 혼란 뭐 이런 상황들이만 그 가치성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내 어릴 때는 사실은 이 종이가 없으니까 헌책 갖다가 다 똥닦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치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잘 보관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인쇄 문화가 발달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거다고 해요. 그냥 목적과 그 현재적인 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개교 스님은 그거에 대한 집착할 게 아니고 어떻든 이 철학과 사상을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일반 대중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인가 이거도 좀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불교 스님들이 우리 사찰에 가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거기는 소송을 하게 되면 모든 것
것들이 다 관계성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소송을 해서 이겨봤자 일반 대중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어차피 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강사 이런 이미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우리는 한 발 더 우리는 정신 세계를 일반 대중한테 이제 이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똑같이 그 개밥그릇에 싸우는 이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